자, 오늘도 한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이낙연 총리가 대선 지지율 1위를 하다가 그 이후에 또 가장 오랜 기간을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 1등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그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와 차이도 이렇게 많이 벌어졌죠. 현재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적 1등, 대선 지지율 1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왜 윤석열이 이렇게 떠오르는가? 그리고 이 지지율은 지속될 것인가? 윤석열이 과연 이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해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떠오른 것은 이낙연 대표가 떠오른 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요구의 흐름에 타고 있었다. 국민들 마음의 배에 흐름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지지율이 나올 때 여당의 그 지지율을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가장 연동되어 있는 후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재명은 여당 안의 야당. 야당이 지금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 당 안의 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지가 여당 안의 야당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에 지금 청년 실업이라든가 우리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정확한 대안이지 않을지는 정확한 것은 지식인들로서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목마른 대중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발언, 이런 사이다 발언들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견인하는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의 등장은 뭘 의미하느냐? 운동권들,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386 세력들, 현 여당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조국을 비롯한 교육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거지 부리고 내로남불을 하는 이런 현 여당을 믿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미뤄줬던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 정도밖에 못해? 아니,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정부와 맞싸우는 역할, 야당의 역할을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압도적인 대선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어떤 식으로 유지될 것인가,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언론이라고 하는 이 언론사들이 거대 자본과 권력과 손을 잡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매체가 TV라든가 조중동 신문 몇 가지라든가 이런 데에 장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정신을 조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론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언론과 힘을 합치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전에 SNS의 영향력이 기존 모든 언론을 앞서서 SNS의 빅데이터 양에서 그 컨텐츠가 그 양과 질에서 압도하는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 된다. 제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빅데이터 양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막 쫓아오고 있었는데 드루킹이라고 하는 장난을 쳤죠. 큰 범죄인 겁니다. 사실은 국민의 마음을 이 컴퓨터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죠. 사기.
자동으로 뜨게 하고, 그래서 사기로 대통령이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기꾼이, 그래서 이번 대선이나 잘 이 감시를 해야 돼요. 이 SNS의 한계가 이런 컴퓨터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잘 이번 대선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노출 양과 질에서 SNS에서,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수억 건의 글이 올라오고요. 좀 클릭량이 있는 분들은 한번 클릭하면, 한번 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영상 같은 영상을 띄워놓으면 수만 건, 수십만 건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그렇다 보니 윤석열의 지지율은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연 누가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느냐죠. 국민적 관심으로 누가 진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선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래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박을 해보세요. 자, 누가 이 여론의 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조회수와 이렇게 많은 양을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9월 10월이면 대통령 후보 등록해야 됩니다. 후보를 뽑아야 돼요. 지금 이제 4월입니다, 벌써. 그래서 우리 헌정사에 기록될 만한 뭐 전쟁 같은, 뭐 혹은 IMF 같은 이 정도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시대 정신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혹은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윤석열의 뭐 사건이 나온다든지 이렇지 않은 한 대통령 후보로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을 안고 있고 컨텐츠의 빅데이터 양과 질에서 압도하고 있는 윤석열이 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큰 프레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허물기는 이제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결론이 날 텐데요. 저는 초박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박영선 씨가 여론조사는 20% 정도 지는 걸로도 나오지만은 까봐야 한다. 낮은 투표율, 그 다음에 조직선거, 데려다 찍기 싸움, 이런 게 이제 가동되기 때문에 모든 권력, 지방 권력, 입법 권력, 대통령 권력, 모든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데려다 찍기 싸움에서 민주당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까봐야 하는데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더 안정권으로 국민적 지지가 유지되려면 극복해야 될 허들, 경제, 외교, 안보, 교육에 대해서 가장 냉정하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엘리트 집단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워딩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의 큰 프레임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본선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방송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